지금까지 연소를 통해 만든 가장 뜨거운 불꽃의 온도는 섭씨 4990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핵의 온도는 5200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태양의 표면은 5500도 내외를 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라도가 활용하는 특별한 플라즈마 리액터의 온도는 섭씨 2만도까지 올라갑니다. 새로운 행성이라도 하나 만드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라도는 시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옥불을 구현한 듯한 플라즈마 리액터 안에서 금속과 달리 세라믹은 녹아내리지 않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마치 액체 금속 같은 매끈한 광택과 독특한 색감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 광택과 색감은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에 뭔가를 입혀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소재 자체를 높은 온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서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긁히거나 벗겨지지 않을 겁니다. 섭씨 2만도의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꼭 만들어야 하는 시계가 있다면 단단한 투라치일 겁니다. 그래서 라도는 이 소재로 300m의 강력한 방수 스펙을 갖고 있는 캡틴 쿡을 다시 한번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 컬렉션은 소재의 장점을 디자인에 반영하지 못하는 느낌이 살짝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모델에서만큼은 다릅니다.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의 어두운 빛깔과 뜨거운 로즈골드 톤을 잘 배합해서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투라치의 아우라를 구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상과 소재의 선택이 시계 전체적인 테마와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요. 마침 이번에 커머셜 영상도 절절 끓는 용암을 테마로 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시계는 최근에 지창욱 배우님이 라도 최초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이 되면서 처음 착용한 제품이 되기도 했는데요. 테마를 잘 잡은 이 시계와 함께 라도가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기대가 무척 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는 이 컬렉션의 심미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페를라주 장식이 특징적이었던 기존의 R737 무브먼트 대신에 브릿지를 좀 더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한 R808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브릿지의 피니쉬는 페를라주 대신에 수평 방향의 브러쉬가 적용이 됐습니다. 새로운 브릿지의 구성을 통해서 이전보다 개방적인 공간감을 부여받은 스켈레톤 무브먼트는 풀와치의 터프한 미학과 좀 더 잘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미없게 브릿지를 단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센터의 브릿지 부분은 로즈골드 컬러로 만든 것도 근사한 선택입니다. 라도 측에서도 무브먼트의 모습에 좀 더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전의 컬렉션에 비해서 무브먼트를 좀 더 시원스럽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만 좋은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에다가 자성에 반응하지 않는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5가지 자세에서 0초에서 플러스 10초 사이의 1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조정도 받습니다. 하이테크 세라믹과 스켈레톤을 더한 이상 모두의 취향에 어필할 만한 무난한 시계는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르 안에서는 확실히 강자로 군림할 만한 시계입니다. 손목위에서 확실한 액센트로 작용할 만한 역동성과 스타일리시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무채색의 옷이나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 이 시계를 찬 제 모습이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상상이 됩니다. 43mm의 케이스 직경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8mm이고요. 두께는 동명의 유리를 포함해서 14.6mm입니다. 러그의 폭은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20mm에서 19mm로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가 140g대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와 티타늄이 사용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덕분에 방수 성능과 두께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캡틴 쿡의 케이스들이 전반적으로 수치상의 사이즈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손목 위에 올려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손목둘레가 16.5cm가 넘거나 키가 172cm 정도가 넘는 보통 체격의 남자분이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지창욱 배우님의 프로필상 키가 182cm에 체중이 65kg이라서 아주 슬림한 체형이신데 43mm의 이 시계가 전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베젤과 케이스백을 빼놓고는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모노블록으로 제작이 되어서 더 일관된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 하이테크 세라믹을 이렇게 매트한
매트한 질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은 색상을 엔트라사이트로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시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좀 더 많은 시계들을 보고 싶어집니다. 이 시계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브레이슬릿입니다. 요즘 라도 말고도 세라믹 다이버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들은 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브레이슬릿까지 세라믹으로 제작해주는 회사는 보기 힘듭니다.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브레이슬릿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르코늄 파우더를 여러 색소와 성형 보조제 등과 섞어서 주형에다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형체를 고온에서 치밀화시키는 소결 공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성형체는 원래 부피의 23%까지 수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라믹 소재로 뭔가를 만들 때는 나중에 수축될 부피까지 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브레이슬릿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조각 여러 개를 촘촘하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려버리면 제대로 된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질 텐데요. 라도같이 경험 많은 회사가 아니면은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 모델의 브레이슬릿은 그냥 하이테크 세라믹이 아니라 심지어 섭씨 2만도의 고열을 거쳐 나온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자리의 두 조각은 케이스와 같이 매트한 질감으로 처리가 되었고 가운데는 폴리시 피니시가 되어 있어서 이 소재만이 가진 특유의 액체 금속과도 같은 빛깔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스틸보다 피부에 자극도 적고 가볍고 여름에는 덜 끈적거리고 겨울에는 덜 차갑습니다. 클래스프 부분은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손목에 차고 있을 때 브레이슬릿 밑부분이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이 브레이슬릿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다만 미세 길이 조정 기능이 없다는 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라믹 소재로 그런 섬세한 툴링까지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길이 조정은 핀앤칼라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캡틴 쿡의 베젤과 다이얼은 평면적이지 않고 분화구처럼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계는 그런 형태상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치 다이얼에 있는 분화구가 베젤 주변으로 불꽃을 뿜어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금방이라도 용암을 뿜어낼 듯한 시계의 중심부는 커다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이중으로 활용해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유리라고 부르는 역할을 하는 바깥쪽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는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를 강하게 해두어서 어느 각도에서도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난반사가 생기기 쉬운데 라도는 높은 품질의 양면 무반사 처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역할을 하는 안쪽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자신의 밑으로는 스켈레톤화된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위로는 잘 브러쉬된 오버사이즈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침을 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에 살짝 틴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엔트라사이트 빛깔의 케이스와 브릿지의 색상이 잘 조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 가운데에 있는 센터웰 브릿지는 로즈골드 빛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얼 가운데에서 시작된 로즈골드 불꽃이 시분 초침을 타고서 가장자리의 인덱스로 뻗어나가는 듯한 연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라도의 시그니처와 같은 인공 루비 플레이트 위에서 움직이는 닷 로고가 12시 방향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투명 다이얼 위에 둥둥 떠있는 로고인데 오늘은 불타는 컨셉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해 보입니다. 불타는 다이얼을 둘러싼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의 베젤 인서트는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브러쉬된 엔트라사이트 색상의 바탕에다가 레이저로 숫자와 마커들을 새긴 다음에 로즈골드 색상의 레커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 로즈골드 색상으로 이뤄진 베젤의 가장자리와 7.5mm 크기의 크라운은 폴리시된 경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로즈골드 색상이 남발되지 않고 케이스의 딥한 엔트라사이트 색상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얼에서 베젤로 불꽃이 점차 번지고 있는 듯한 근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젤과 크라운의 사용감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은 조작감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쾌적하고 묵직한 클릭음을 들려줍니다. 유격과 백플레이는 전혀 없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장비를 조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크라운이 오버사이즈 베젤에 파묻히지 않고 케이스에서 살짝 튀어나오게 배려를 해서 잡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푼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 날짜 기능이 없으니까 1단계에서 바로 시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을
램프를 꺼보시면은 슈퍼루미노바 도료가 적용된 범위가 넓은 만큼 기대대로 준수한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주는 야광입니다. 스크루인 케이스백의 테두리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창으로 무브먼트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알러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소재로 만들어서 세라믹 시계를 선택하는 이유를 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도 콜리마송이나 페를라주 패턴 같은 무브먼트의 기본적인 장식은 적용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앞면이 더 멋있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래도 라도의 로고를 닮은 단 모양의 재밌는 로터를 달아줘서 뒷면도 보기가 좋습니다. 총평의 시간입니다. 캡틴 쿱 컬렉션은 마주칠 때마다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열 처리를 거쳐서 나오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을 강인한 투라치의 소재로 만들면서 절절 끓는 용암의 모습을 시계 디자인과 연결한 게 아주 멋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소재도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만 그 소재로 브레이슬릿까지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소재의 마스터 라도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바람이 있다면은 무브먼트의 스펙이나 성능 쪽에도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결정타를 하나쯤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심미적으로 브릿지가 멋지게 구성되어 있는 무브먼트고 5가지 자세에서 오차를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소재의 마스터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뭔가 라도만의 소재를 넣은 무브먼트가 있다면은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더 좋고 훨씬 더 제품이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